강서구 주택가 골목, 아카시아 나무 그늘 아래 자리 잡은 작은 카페였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원두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장미숙은 손목의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3시 정각이었지요. 창가 테이블에 민혁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네이비 재킷을 입은 아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옆에는 붉은색 코트를 입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서아린이었습니다. 아들의 약혼녀였지요. 어머니, 여기에요. 민혁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장미숙은 가방끈을 고쳐 잡고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웨이브진 긴 머리, 짙은 화장, 명품 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요. 앉으세요. 장미숙은 의자를 빼고 앉았습니다. 민혁이 아메리카노를 권했습니다. 장미숙은 할인을 살폈습니다. 화려한 외모였습니다. 민혁은 행복해 보였지요. 3년을 만났다고 들었습니다. 은지도 곧 올 거예요. 민혁이 말했습니다. 딸 은지도 오기로 했습니다. 오빠의 약혼녀를 만나는 자리였지요.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은지가 들어왔습니다. 흰색 블라우스를 입은 딸이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오빠 어머니. 은지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할인을 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혁 오빠 동생 은지예요. 네, 반가워요. 할인의 말투가 다소 건조했습니다. 은지는 개의치 않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회색 트위드 재킷을 입은 중년 여자가 들어섰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바닥을 울렸습니다. 할인아. 여자가 할인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목소리가 컸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쳐다봤습니다. 할인이 일어섰습니다. 엄마, 왜 왔어요? 딸 약혼자 어머니 만나는데 내가 빠질 수 있어? 여자가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장미숙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할인이 어머니 최선아예요. 말투가 거칠었습니다. 장미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미숙입니다. 앉으시지요. 최선아가 가방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앉았습니다. 민혁의 표정이 난처해졌습니다. 장미숙은 교사로서 39년을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은퇴한 지 2년째였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 민혁과 딸 은지가 전부였지요. 민혁이 할인을 소개했을 때 장미숙은 조심스러웠습니다. 화려한 외모, 자신감 넘치는 태도. 아들은 좋아했지만 어머니의 눈에는 뭔가 어긋나 보였습니다. 최선아가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여기 케이크 맛있대요. 우리 할인이는 입이 까다로워서요. 좋은 것만 먹고 자랐거든요. 노골적인 과시였지요. 제가 강서구에서 레스토랑을 해요. 꽤 잘 되는 곳이에요. 최선아가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툭 놓았습니다. 장미숙은 명함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빠 결혼식은 언제로 정했어요? 할인이 대답했습니다. 아직 정확히는 안 정했어요. 최선아가 끼어들었습니다. 식장도 특급 호텔로 알아보고 있어요. 우리 할인이 대기업 다니거든요. 연봉도 꽤 되고. 민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장미숙은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카페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미숙은 손목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40분이 지났습니다. 최선아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장미숙과 은지는 듣기만 했습니다. 자리를 파하며 나올 때 장미숙은 생각했습니다. 할인이 정말 아들에게 맞는 사람일까? 최선아의 과장된 말들이 진실일까? 카페 문을 나서자 찬 바람이 불었습니다. 은지가 어머니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돌아서는 순간 카페 유리창 너머로 할인과 최선화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민혁과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장미숙은 은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지야, 오빠 잘 챙겨줘. 가을 하늘은 높고 푸르렁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장미숙은 같은 카페 앞을 지나가다 문득 멈춰 섰습니다. 민혁이 점심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할인과 함께 온다고 했지요. 유리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민혁과 할인이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오셨어요? 민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근처 서점 갔다가 들렀어. 커피나 한잔 하려고. 장미숙은 옆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점원이 주문을 받으러 왔습니다. 카페라떼를 시켰습니다. 커피가 나왔습니다. 잔을 들려는 순간 테이블 밑에 뭔가 보였습니다. 작은 종이 조각이었습니다. 장미숙은 몸을 숙여 주워 올렸습니다. 접힌 쪽지였습니다. 펼쳐보니 볼펜으로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지 마세요. 후회합니다. 장미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글씨는 또박또박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남긴 것이었습니다. 장미숙은 쪽지를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카운터 쪽으로 눈길이 갔습니다. 여자 매니저로 보이는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장미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 카운터로 걸어갔습니다. 매니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죄송한데요. 잠깐 여쭤볼 게 있어서요. 두 사람은 카페 한쪽 구석으로 이동했습니다. 장미숙은 쪽지를 꺼냈습니다. 이게 테이블 밑에 떨어져 있었어요. 혹시 누가 남긴 건지 아시나요? 매니저가 쪽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사실은요,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일이요? 한 달 전쯤이었어요. 어떤 손님이 카운터에 와서 하소연을 하셨어요. 다른 손님 때문에 불편했다고요. 그 손님이 누구였나요? 젊은 여자분이었어요. 어머니랑 같이 오셨는데 다른 테이블 남자분한테 계속 말을 거셨대요. 장미숙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떻게 생겼는데요? 머리가 긴 편이었고요. 화장을 진하게 했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셨고 할인이었습니다. 장미숙은 확신했습니다. 그때 불편을 호소하신 분은 중년 남자였어요. 자기 테이블에 와서 계속 말을 걸고 명함을 주고 연락처를 물어봤대요. 그래서요? 저희가 그 여자분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죠. 그분 어머니께서 화를 내셨어요. 자기 딸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우기셨어요. 목소리도 크고요. 장미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또 한 번은 계산할 때 문제가 있었어요. 주문 안 했다고 우기셨는데 CCTV 확인했더니 분명히 주문하신 거였거든요. 그래서요? 결국 저희가 그냥 빼드렸어요. 더 싸우기 싫어서요. 장미숙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쪽지가 가방 안에서 무게를 더했습니다. 아들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민혁이 믿을까? 민혁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저희 먼저 갈게요. 그래, 잘 가. 두 사람이 카페를 나갔습니다. 장미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카페에 혼자 남았습니다. 장미숙은 쪽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지 마세요. 후회합니다. 교사 생활 39년 동안 많은 학부모를 만났습니다. 최선아와 할인의 관계도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딸을 과대포장하고 딸의 잘못을 덮어주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모습. 장미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산을 하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장미숙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할인과 최선화에 대해 더 알아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은지와 상의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혁과 이야기를 나눠봐야 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장미숙은 소파에 앉아 쪽지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누군가의 절박한 경고였습니다. 장미숙은 이 경고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였으니까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은지가 집에 들렀습니다. 장미숙은 딸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은지야,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장미숙은 쪽지를 꺼내 은지에게 건넸습니다. 은지가 쪽지를 읽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카페 테이블 밑에서 주웠어. 민혁이랑 할인이 자주 가는 카페야. 오빠한테 보여줬어요? 아니, 믿을까 싶어서. 은지는 쪽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은지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할인 씨 SNS요. 그리고 최선아 씨 레스토랑 후기도요. 은지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할인 씨 SNS 있어요. 화면에 할인의 계정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삭제된 게시물들이 있는 것 같아요. 댓글에 언급된 내용이 안 보여요. 누군가랑 찍은 사진을 지운 거예요. 은지가 다른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레스토랑 후기 볼게요. 최선아의 레스토랑 페이지가 나타났습니다. 별점이 낮았습니다. 부정적인 후기들이 많았습니다. 더 있어요. 은지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검색했습니다. 강서구 레스토랑에 대한 글이 보였습니다. 최선아와 할인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들이었습니다. 오빠한테 보여줘야 해요. 하지만 조심스럽게요.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장미숙은 민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혁아, 시간 좀 낼 수 있어?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엄마랑 잠깐 밥 먹자. 할 얘기가 있어. 할인 얘기세요? 응. 중요한 얘기야. 약속 장소는 집 근처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장미숙은 먼저 도착해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민혁이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앉아라. 메뉴를 시켰습니다. 민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인 얘기시죠? 장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에서 이걸 주었어. 쪽지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민혁이 쪽지를 읽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카페 매니저한테도 들었어. 할인이랑 장모님 때문에 불편을 겪은 손님들이 있었다고. 민혁은 쪽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해세요. 할인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민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가 3년 동안 만났는데요. 할인은 착해요. 장미숙은 침묵했습니다. 민혁은 계속 말했습니다. 장모님도 그래요. 말투가 좀 세긴 하지만 마음은 따뜻하세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둘 다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장미숙은 아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표정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오해한 것 같구나. 민혁의 어깨가 조금 풀렸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가 저 걱정하시는 건 이해해요. 장미숙은 쪽지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민혁아, 내가 직접 확인해봐. 엄마 말이 맞는지 틀린지. 무슨 뜻이에요? 할인이랑 장모님에 대해서 SNS도 있고 온라인 후기도 있잖아. 레스토랑 하신다면서. 장미숙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강요하는 어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번 찾아봐. 그리고 내가 판단해. 직접 확인해 보라는 거야. 민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헤어졌습니다. 장미숙은 집으로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씨앗은 뿌렸습니다. 의심의 씨앗. 민혁 스스로 답을 찾도록 만든 것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혁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혁이었습니다. 어머니, 찾아봤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요. 장미숙은 숨을 멈췄습니다.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직접 뵙고 싶어요. 내일 오전에 만나자. 그 카페에서 전화가 끊겼습니다. 장미숙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언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였습니다. 장미숙은 카페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지요. 민혁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며칠 사이에 많이 변한 것 같았습니다. 앉아라. 민혁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보여드릴 게 있어요. 화면에는 음식점 리뷰 사이트가 열려 있었습니다. 최선화의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별점이 낮았습니다. 이것부터 보세요. 음식은 괜찮았는데 사장님이 문제예요. 계산 착오를 지적했더니 오히려 화를 내시더라고요. 사장님 딸이라는 분이 테이블에 자꾸 와서 불편했어요. 제 남자친구한테 말 걸고 연락처 물어보고. 장미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있어요. 민혁이 다른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였습니다. 강서구 레스토랑 조심하세요. 최선화와 할인의 행동 패턴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민혁이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몰랐어요. 3년 동안 만났는데 전혀 몰랐어요. 장미숙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할인 SNS도 봤어요. 삭제된 게시물들이 있더라고요. 남자들과 찍은 사진들이요. 댓글도 이상했고요. 민혁이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웨딩 플래너한테도 연락했어요. 장모님이 상담받은 곳이에요. 그랬어? 플래너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상담 중에 장모님이 계속 과장하셨대요. 할인이 대기업 다닌다. 집안이 부유하다.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장미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계약금 문제도 있었대요. 입금 날짜를 계속 미루셨다고. 결국 계약이 취소됐대요. 왜 몰랐을까요? 제가 그렇게 눈이 멀었나요? 사랑하면 그럴 수 있어.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니까. 장미숙이 말했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민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쪽지를 보여주셨을 때 화가 났어요. 하지만 확인해 보니까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장미숙은 민혁의 손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지금 알았으면 됐어. 늦지 않았어. 할인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사실대로 얘기해. 솔직하게. 정말 죄송해요. 처음에 어머니 말씀을 믿지 않았던 거요. 괜찮아. 당연한 반응이었어. 감사해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계속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민혁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은지가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 오빠한테 연락 왔어요. 오빠가 할인 씨랑 이야기 나눴대요. 결혼은 안 하기로 했대요. 은지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오빠는 괜찮대? 힘들어하긴 하지만 결정한 거라고요. 제대로 된 결정이라고 했어요. 장미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빠 잘 챙겨줘. 지금 많이 힘들 거야. 네, 어머니. 은지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아니야. 민혁이가 스스로 판단한 거야. 은지가 나간 뒤였습니다. 장미숙은 창가에 섰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혁이었습니다. 어머니, 할인이랑 헤어졌어요.
그래. 힘들었지? 네. 하지만 잘한 것 같아요. 하리는 화냈어요. 장모님도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을 수 없었어요. 잘했어.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장미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보였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민혁이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만나고 싶다고 했지요. 이번에는 은지도 함께였습니다. 장미숙의 집이었습니다.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민혁은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은지가 오빠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민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완전히 정리됐어요. 할인이랑 모든 관계를요. 장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됐어? 직접 만나서 얘기했어요. 제가 알게 된 것들을 전부 말했고요. 할인은 부인했어요. 장모님도 화를 내셨고요. 하지만 증거가 있었어요. 민혁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힘들었겠구나. 네. 쉽지 않았어요. 은지가 민혁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아깝지만 지금 끝낸 게 다행이에요. 결혼했다면 더 큰 후회를 했을 거예요. 민혁이 장미숙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께 사과드리고 싶었어요. 처음에 어머니 말씀을 믿지 않았던 거죠. 괜찮아. 아니에요. 어머니는 저를 걱정하셨던 건데 저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용기 내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계속 잘못된 길을 갔을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장미숙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민혁아, 내가 스스로 판단한 거야. 엄마가 강요한 게 아니잖아. 은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오빠 걱정 많이 하셨죠? 당연하지. 엄마니까. 장미숙은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희 둘이 건강하면 그만이야. 차를 내왔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민혁이 말했습니다. 제가 할인을 만났을 때 화려해 보였어요. 자신감 넘치고 활발하고 그게 좋았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겉모습만 봤던 거죠. 잠시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사랑이라고 생각했지만 진짜 사랑은 아니었어요. 착각이었죠. 이제는 알아요. 진짜 사랑이 뭔지. 서로를 믿고 솔직하게 대하는 거요. 장미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민혁아, 앞으로 힘든 일도 있을 거야. 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솔직하게 살면 돼. 다른 사람한테도, 너 자신한테도 숨기지 말고. 민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진실한 사람. 조급해하지 마. 천천히 가면 돼. 네, 어머니. 은지가 말했습니다. 오빠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내가 옆에 있잖아. 고마워, 은지야. 남매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장미숙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민혁과 은지가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만 갈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민혁이 마지막으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 잘할게요. 알아. 민혁아, 엄마는 너를 믿어. 두 사람이 나갔습니다. 장미숙은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편안한 고요였지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저녁이었습니다. 장미숙은 지난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카페에서의 만남, 쪽지, 민혁의 반발, 그리고 진실의 발견.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민혁은 성장했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본질을 보게 됐지요. 잘못을 인정하고 용기 내어 결단했습니다. 은지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오빠를 위해 조사하고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가족의 의미를 깊이 이해했지요. 장미숙 자신도 배웠습니다. 때로는 한 발 물러서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는 것을요. 강요가 아닌 기다림으로요. 교사로 살며 배웠던 것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며 깨달았던 것들. 이제는 아들과 딸에게 적용한 것이었지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혁이었습니다. 어머니, 집 잘 들어왔어요. 그래, 고생했어. 어머니, 저 괜찮아요. 은지랑 이야기 많이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지. 민혁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그래, 잘했어. 어머니 덕분이에요.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민혁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장미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장미숙은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10년이었습니다. 혼자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외로웠지만 아이들이 있어 버틸 수 있었지요. 이제 아들도 자신의 길을 찾았습니다.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장미숙은 안심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이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를 믿고 솔직하게 대한다면요. 장미숙은 창문을 닫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어머니로서 할 일을 다 했으니까요. 이제는 아이들이 만들어갈 미래를 지켜보면 됐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따뜻한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을밤은 깊고 고요했습니다. 장미숙은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아들과 딸의 미래를 믿으며.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공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